저는 이것은 사실은 대통령실이나 썼다고 보여지죠. 대통령의 지침으로. 왜냐하면 거기에는 포고령은 일반적인 사항을 쓰는데 예. 5항에 보면 전공의에 대한 게 나오잖아요. 생뚱맞게. 사실 정부는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이참에 아예 전문의 중심으로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한다. 그런데 방향은 맞는데 이 돈이 언제 고갈됐지? 결국 이건 돈에 관련된 문제예요. 돈 없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박탈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전공의들이 병원을 2월 달에 떠나면서 상급 종합병원이 비상체계로 굴러가기 시작했어요. 상급 종합병원은 여러분들이 흔히 알기로는 대학병원이에요. 전공의가 빠지니까 당연히 상급 종합병원이 전문의밖에 없겠죠. 그리고 전문의만 있으니까 이전보다 병원이 덜 굴러가요. 수술, 그 다음에 중증 환자, 폐렴 환자, 간농양 환자 이런 중증 감염 환자들 입원실 찾기 어렵고 수술 딜레이되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들이 기존 지난해보다 병실, 수술 이런 것들이 잘 안 되니까 이 재정이 안 좋아. 그러면 이참에 아예 중증 환자만 받고 전문의 중심으로 해보자고 나온 거예요. 상급 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은 그간 왜곡된 의료 공급과 이용 체계를 바로잡고 바람직한 의료 전달 체계를 혁신하기 위한 첫걸음이자 중간 과정입니다.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가니까 경증 환자들이 너무 많았어. 특히 응급실 갔더니 경증 환자들이 침상을 가득 채우고 있어서 중증 환자가 못 가. 그런 거 우리 너무 많았죠? 아, 그래. 그러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만 받고 경증 환자는 좀 덜 보게 그렇게 구조를 전환한다는 거예요. 맞는 방향이에요? 맞지 않는 방향이에요? 맞는 방향 같은데. 그렇죠. 상급 종합병원의 구조 전환 이 방향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SBS 의학 전문 기자 조동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언제 들었죠? 올해 처음 들었어요. 올해 7월 달 정도에 들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계획했다라기보다는 상황, 상급종합병원의 안 좋은 상황, 비상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을 극복해보자, 그렇게 해보자고 나온 거예요. 다만 방향은 맞는데 이렇게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몇 년 전부터 진작에 한 5년 전부터 계획적으로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죠. 중증 환자 비율 높여야 해. 65%, 70% 정도의 목표를 두지만 단계적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어요. 일단 중증을 많이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경증 환자를 덜 봐야죠. 그래서 병실 줄여. 얼만큼? 10에서 15% 정도. 그렇게 병실을 줄이면 병상 하나당 병원이 갖고 있는 수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손해를 우리가 보존해 줄게. 그래서 병실료를 올렸어요. 가장 먼저 정부가 발표한 건 중환자실 수가를 50% 더 인상했어요. 기본적으로 하루당 30만 원. 그 다음에 2에서 4인실 입원료도 50% 인상했어요. 하루당 7만 5천 원. 이게 딱 발표되니까 바로 이제 상급종합병원 현장에서는 그런 반응도 있었죠. 적극적으로 중환자실을 이용해달라.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이런 병원들이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참여했어요. 사실 기존에는 중환자실은 손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왜 중환자실이 늘 부족하냐면 중환자실은 베드수를 늘리면 늘릴수록 손해가 보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최소한의 이렇게만 갖추기 때문에 부족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50% 파격적으로 인상한 건 이번에 처음이죠. 그리고 2, 4인실 입원료도 50% 인상은 파격적인 거죠. 거기다가 회송수가라는 걸 올렸어요. 1차, 2차 병원에서 대학병원을 보낼 때 그 수가를 올리고,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에서 위중할 때 치료한 다음에 다시 이쪽에 보내요. 그 수가도 올렸어요. 그러니까 상급 종합병원은 중증 환자가 급할 때 그때 딱 치료하고 1차, 2차 병원으로 이렇게 보내자.
그리고 그 비용을 늘려주겠다. 그럼 여기까지는 뭐예요? 포지티브, 긍정적이죠. 하지만 현장에서 위기감이 발생해요. 왜 현장에서는 위기감을 느끼느냐? 다소 급작스럽게 나오긴 했지만 방향이 맞고 내용을 들어보면 좋은 것 같은데? 국민도 좋고 의료진도 좋고 나쁠 게 없을 것 같은데 왜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들, 의료진들은 왜 위기감을 느껴? 의문이 들죠. 오늘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이건 돈에 관련된 문제예요. 정부가 필수 의료 지원에 30조 원 플러스 알파라고 했죠.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향후 5년간 30조 원 이상을 투입하여 의료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근데 여기서 수가에 반영되는 돈은 10조예요. 그 10조 원을 어디서 마련했느냐? 국민건강보험금이에요.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금을 10조를 올리나? 아니죠. 여러분, 내년에 국민건강보험료율은 동결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동결됐었죠. 2년 연속 동결된 건 올해 처음입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료를, 우리 보험료는 더 올리지 않아요. 근데 국민건강보험금에서 10조를 여기다 써요. 추가금이 아니고 한정된 금액을 가지고. 그렇죠. 여기에 뭔가를 보태서 10조를 올리는 게 아니라 10조의 비중을 일로 보는 거죠. 일로 가면 나머지 비중의 10조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총액이 변하지 않는 상태. 그러면 10조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의료 공급자, 의료 사용자, 이들 사이에서는 상대적으로 나는 10조만큼 더 이게 외면받겠네라고 생각하고요. 그 10조에 쓰인 만큼 우리께 깎일 수도 있겠네? 우려하는 거죠. 여기에 되게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병원 경영진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병원의 생존이에요. 작년만 해도 세브란스 병원 거의 풀베드로 돌아갔죠. 그렇게 돌아가도, 놀지 않고 열심히 일해도 의료, 진료만 수익을 따졌을 때 마이너스입니다. 어디가? 빅5에 속하는 세브란스 병원이. 그러니까 인터넷 아무데나 원가 보존율을 치면 나와요. 여기에 원가 보존율이 55%에서 117%. 55%는 원가의 55%라는 거죠. 그럼 이거 진료를 하면 할수록 손해죠. 여기에 뭐 소아청소년과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정신과 수술 안 하잖아요. 원가 보존율도 낮은데 어떻게 될까요? 병원을 경영하는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정신과 병동, 정신과 의료진 고용하고 싶겠습니까? 안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의료진을 뽑는 경영자로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상급 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에 지원을 받는 과를 먼저 뽑겠죠. 그리고 지원받지 않는 과는 안 뽑겠죠. 빅5 병원, 그리고 빅5 병원이 아닌 제 모교 병원장, 다른 병원장님한테도 여쭤봤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구조대로 가야죠.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의료진은 신규 의료진을 채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신규 의료진이 뽑아지지 않는다면 그 해당 과는 어떻게 될 거예요? 당장은 그분들이 퇴출당하진 않겠지만 결과적으로 퇴출되겠죠. 그래서 지금 고혈압 보시는 분, 내과 당뇨병 보시는 분, 그리고 정형외과 교수님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어요. 현장에서는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재활의학과, 정신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중에서도 뇌를 낳는 사람이 아니라 척추를 낳는 이런 다른 분야에 있는 분들이 소외감을 느끼고 퇴출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구조전환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연간 3조 3천억 원, 3년간 총 10조 원의 건강보험을 지원합니다. 이는 기존 2028년까지 10조 원 이상의 건강보험 투자와는 별개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10조 원은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국민건강보험금이에요. 그런데 이 예산이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서 정밀하게 계획된 예산이 아니라 이번에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건수와 수술 건수가 쭉 줄었죠. 그래서 예년에 비해 상급종합병원의 국민건강보험금의 청구액이 10조 원 정도가 줄었어요. 이 돈인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당장 여유가 있는 10조 원이죠. 근데 이 지원 사업은 3년이죠. 그럼 3년 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실제로 이게 시범 사업이 진행됐을 때 의료 현장의 변화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그 누구라도. 그러면 이 돈이 언제 고갈될지
모르죠. 아니면 남을 수도 있겠죠. 계속. 그 다음에 다른 변수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3년이 지난 후에 어떻게 될지 아직 정부는 얘기하지 않았죠. 사실 정부도 얘기할 수가 없겠죠. 실제로 이걸 현장에서 돌려봐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몇 개월 돌려봐야 하는 거니까. 그런데 만약 이게 시나리오대로 안 된다면, 그래서 다시 되돌린다면 상급종합병원의 이 구조는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을 상급종합병원 병원장들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가 뭐냐면 상급종합병원에 올려줘요.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소외를 받는 막 이렇게 막 불만 있으면 그 다음에 어디로 올려줄까요? 난치성 고혈압, 난치성 당뇨병 이런 분들을 그 다음으로 올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저의 뇌피셜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을 올려주는 돈도 어디일까요? 지금 다른 돈 없죠. 결국 국민건강보험금이에요. 그러면 1차 병원, 2차 병원은 어떻게 될까요? 더 수가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국민건강보험금이라는 이 한정된 거에 제로섬 게임이에요. 이 지금 수가를 올려주는 추가 금액은 현재 어떻다고요? 없다.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이 현장에서 활성화되면 당연히 상급종합병원은 우리 먼저 줘. 무슨 소리야. 비상급 종합병원도 올려줘. 그런데 이거는 뭐예요? 상급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인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전환이 되면 상급종합병원과 일반병원도 또 여기서 뭔가가 그 다음 순서로 차이가 난다면 너무나 갈등 구조가 보이는 거예요. 정부가 시간이 없다는 건 알겠지만 그래서 이건 장기적으로 계획하에 해야 된다는 것, 이 여파가 상급종합병원만에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제로섬 게임을 이쪽으로 비중을 넣으면 여기서 순차적으로 저항감, 그 저항하는 것이 다른 과잉진료, 잘못된 의료, 그런 거는 국민에게 그대로 손해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 비중이 높은 것은 문제지만 그렇다고 해서 상급종합병원에서 전공의가 없는 게 맞느냐? 그러면 트레이닝은 어디서 받죠? 교육은 어디서 받죠? 그러니까 고민할 여지가 되게 많아요. 여기 또 하나 변수가 있어요. 내가 대학병원에 가고 싶은 나의 자율권을 억제할 거냐? 진료 선택권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들도 냉정하게 따지면 여러분들의 집안 형편에 따라 의견이 다를걸요? 우리 집에 좀 돈이 있어? 아이 싫어. 본인 부담금 확 높이는 거는 찬성하지만 못 가게 하는 건 반대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돈 없는 사람들의 선택권이 박탈된 거 아닐까요? 우리 이걸 얘기를 안 해봤어요. 해야 되는 문제예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시범사업의 방향성 그리고 정한 기준 그런 것들은 맞습니다.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키워드로 방향성으로 우리가 가더라도 그것이 실제 현장에서의 어떤 잡음과 오해와 어떤 논란이 있으면 그 논란의 피해자라고 느껴지는 그런 의료진, 그런 의료 그룹들이 소외를 받는다면 그 사람이 그 분야를 포기하게 될 거고 그 분야에 해당하는 환자의 피해는 뭐 감수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이런 키워드, 좋은 방향성도 실은 디테일이 되게 중요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뭐냐면 계속 이런 걸 끊임없이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조정하는 작업을 해야 된다. 의료진은 의료진대로, 환자는 환자대로. 그리고 무엇보다 비용의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해야 된다.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줄고 낮고 하는 부분들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우리 국민 모두가 봤을 때 아, 이거 했더니 지금 금방 고갈됐네, 금방 20조 원 중에 얼마가 쓰였네 라는 걸 내서 이게 정말 지속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이런 과정을 투명성 있게 해주시길 국민들에게 잘 설명해야 그게 진정한 투명성이잖아요. 그래서 상급 구조 전환 지원 사업이 정말 국민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